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 집사의 실험과 분석 시리즈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테크닉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목은 sightseek. 이게 이 단어를 저희 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특히 그 면역학 분야에서 아니면 캔서 바이올로지 아니면 캔서 이뮤노테라피 분야에서 그 표면 리셉터를 한꺼번에 정량하는 기술이 최근에 많이 발달을 했어요. 사이식과 이제 그런 컴피팅하는 테크닉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엔 사이식이 도미네이트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게 장기적으로도 이제 사람들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기로 했고요. 제목은 그래서 표면 리셉터 200개, 지금 200개입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 처음 포스트 했을 때는 125개인가 이랬는데 지금 이제 커머셜리 어벨러블 한 건 200개까지 한꺼번에 표면 리셉터를 정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실 앞부분에는 그 플로우 사이토메트리죠. 그러니까 유세포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거를 약간 하고 이제 사이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세포 분석의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극복한 게 어떻게 보면 사이식인데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과 그 약간 테크니컬 백그라운드 그리고 사이식이 가진 그 플로우 사이토메트리에 비해서 가진 의미 같은 거를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테크닉에만 관심이 있고 이미 이걸 아시는 분들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당연히 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앞부분을 스킵하시면 이제 시간을 좀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죠. 인트로는 플로우 사이토메트리에서 이거 자체는 뭐 이제 수십 년 동안 써온 기술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뮨셀 이제 면역 세포 기준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면역 세포 기준으로 이제 표면 수용체 리셉터를 정량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해 왔던 게 뭐냐? 요거는 항체죠. 이게 항체가 있으면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걸 시작하는데 항체는 우리 이렇게 Y 쉐입으로 생겼죠. Y 쉐입으로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엔티젠을 인식하는 지역이고요. 여기 끝부분에다가 뭘 붙였냐? 여기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플로어포를 붙여놨어요. 색깔을 낼 수 있는 여기 빛을 쬐면은 특정 웨이브랭크를 쬐면은 특정 웨이브랭크를 이제 에미션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플로어포 종류마다 달라요. 특정 그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웨이브랭크를 쬐면 이제 에미션 되는 시그널이 있어서 이 에미션 되는 시그널을 우리가 디텍션 함으로써 정량을 할 수 있는 건데 엔티바디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표면 리셉터가 여기 있으면 이 표면 리셉터에 강하게 바인딩하죠. 강하게 바인딩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T셀 리셉터 중에 하나인 뭐 CD8이다. 예를 들면은 CD8이고 CD8이고 여기 그럼 이게 anti CD8이겠죠. 이거는 anti CD8이다. 벌써 실패한 것 같은데 여기 플로어4가 있으면은 나중에 디텍션 하면은 요 세포에 있는 CD8 T셀을 정량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게 컨셉입니다. 이게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때 이제 커머셜리 많이 어벨러블하고 사람들이 쓰는 게 이제 엔티바디, 플로레센스, 특정 플로레센이 붙어 있는 플로어4가 붙어 있는 엔티바디를 우리가 사서 사용을 하죠. 물론 옛날에는 엔티바디에 우리가 직접 이제 플로어4를 우리가 컨주게이트를 시켰습니다. 컨주게이트 하는 킷도 다 팔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커스텀하게 하려면. 그래서 이건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이거 사이식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지 데이터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예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몇 개 있죠. 이게 이뮨셀이 몇 개 있죠. 이뮨셀이 여기 초록색 그리고 두 번째는 빨간색 세 번째는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파란색 이거 세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 종류의 세포가 가진 surface receptor 이 경우는 여기 나오네요. anti-IgM이다. anti-IgM에 해당하는 엔티바디를 우리가 인큐베이트 해가지고 요거는 anti-IgM 초록색 빨간색은 뭐라고 할까요? IgD라고 할까요? IgD를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게 통째로 묶어서 여기 포인트는 이거 뭐죠? 이게 하나하나가 아니라 벌크죠? 이게 벌크 싱글셀 레벨로 나중에 볼 거지만 스테이닝 자체는 우리가 벌크로 했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튜브 안에서 벌크 레벨에서 다 뭉뚱그려서 했고 유세포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4 scatter, 5 scatter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셀 사이즈나 셀 안에 그래뉴얼 뭐 컴플렉시티를 보는 거고 우리의 관심사는 요거죠. 실제 빛을 쬐서 이게 세포가 이게 동그란 게 세포죠. 세포가 뾰 내려갈 때 여기 빛을 딱 쬐가지고 여기서 어떤 시그널 이게 빛을 쬐서 어떤 시그널이 에미션 되겠죠. 그 에미션 되는 시그널을 우리가 디텍션을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나온 결과를 봤더니 이건 셀 파퓰레이션이에요. 가로축은 이 경우는 이제
IgM의 intensity겠죠. intensity고 이 세로축은 뭘까요? 세로축은 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정량을 한 거죠.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intensity 강도를 가로축, 세로축을 이제 얼마나 셀들이 뭉쳐 있나, 모여 있나를 보면은 IgM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인텐시티가 강한 친구들도 있지만 인텐시티가 약한 친구들도 있다. IgD 같은 경우는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인텐시티가 강한 친구, 약한 친구 두 개로 나뉜다. 이 경우는 뭐 IgD 포지티브 셀, 이 경우는 IgD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1차원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엔티바디 두 개밖에 안 썼죠. 엔타이 IgM, 엔타이 뭐 IgD 두 개밖에 안 썼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예로 든 게 뭐냐, 마치 이거는 뭐다, 모래산을 쌓아놓고 그 옆에서 본 거랑 똑같죠. 그리고 똑같은 그림을 당연히 2차원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원으로 표현을 하려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뭐 세로축은 IgM, 가로축은 IgD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뭐 population 이렇게 점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뒷부분에 실제 얘가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걸 왜 했냐, 제가 T세포의 그 T셀 디벨롭먼을 안 했는데 그 T셀 디벨롭먼을 예로 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예거든요. T셀 디벨롭먼을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하면은 교과서 레벨에서 제가 교과서 찾았는데 분명히 교과서 봤는데 교과서에 그림이 없더라고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드릴 텐데 CD4 이거 너무 가로치고 CD8이라고 한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거를 이제 G에서 이게 G가 이렇게 G가 있으면 G 여기 목에 흉선 있잖아요. 다이머스를 뿅 떼요. 6주에서 8주 된 애들. 다이머스를 떼내서 이걸 셀을 분리한 다음에 그 CD4랑 CD8을 실제 스테이닝 하면은 population이 4개가 나옵니다. CD4, CD8 더블 네거티브 population이 나오고 CD8 싱글 positive가 나오고 CD4 싱글 positive가 나오고, 싱글 positive라는 건 예를 들면 CD4는 발현되는데 CD8은 안 나오는 거죠. 되게 특이하게 제일 major population은 뭐다? 더블 positive가 나와요. 근데 저희가 다른 그 집사의 면역학 시리즈에서 할 때 보시면 우리가 했던 건 뭐죠? 전부 다 CD4 싱글 포지티브, CD8 싱글 포지티브죠. 근데 그 다이머스 이거는 싱글 포지티브는 이제 그 periphery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T세포가 실제 발달하는 과정에서는 이 4개 파퓰레이션이 전부 다 T셀 파퓰레이션에서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구자들이 뭘 알았냐면은 T세포에서 얘네들이 발달을 할 때 DN 파퓰레이션이 DP가 되고 DP가 두 개로 나뉩니다. CD4 싱글 포지티브 그리고 CD8 싱글 포지티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그 과학자들이 뭘로 알아냈다?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알아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그림이 실제 뒤에 나오는데 이게 실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데이터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내 파퓰레이션 있죠. CD4, CD8을 바꿔놨는데 8을 새로 쓰겠네요. 네, 보시면 더블 네거티브, 더블 포지티브, 싱글 포지티브, 싱글 포지티브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그냥 이게 사실 오늘은 테크닉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디벨롭먼트보다는 보시면 이제 나중에 알아낸 게 이게 더블 네거티브부터 시작해서 더블 포지티브로 가고 더블 포지티브가 CD8 싱글 포지티브, CD4 싱글 포지티브로 간 거를 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알아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까 모래산을 옆에서 본 거라면 이거는 뭐였죠? 모래산을 위에서 본 거죠. 위에서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지금까지 했던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이거는 그 서피스 몰레큘 몇 개 본 거죠? 딱 2개만 봤죠. 보시면 그림으로 다시 그려드리면 여기 세포가 있으면 서피스 몰레큘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 것 중에 우리가 뭐만 봤냐? 이 경우 빨간색으로 이게 엔티바디를 이렇게 해서 CD4 엔타이 CD4를 디텍션 했고, 만약에 더블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모두 한 세포 위에 모두 같이 발현되죠. 이게 CD8, CD4, CD8이 동시에 발현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CD4, CD8이 다가 아니죠. 다른 서피스 몰레큘도 엄청 많을 텐데 보지 않았고 2개의 몰레큘만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했다. 옛날에는 충분했어요. 이 정도 정보로도 우리가 이걸 다 알아냈습니다. 다 알아냈는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오늘의 주제와 연관돼서 말하면
우리는 이 서피스 몰레큘을 이거 두 개만 알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테크닉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서피스 몰레큘을 한꺼번에 알아낼 수가 있다. 여러 셀 파퓰레이션을 또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다른 면역 세포의 서피스 리셉터 프로파일이 또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보고 싶은 테크닉이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설명드릴 사이식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게 한계죠.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해왔던 플로우 사이토메트리의 한계인데 왜 이 사람들은 여러 개를 디텍션 못했을까요? 엔티바디는 서피스 몰레큘에 어게인스트한 거를 항상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개를 왜 두 개 디텍션하고 이거 왜 조금밖에 디텍션을 못했죠? 가장 큰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인데 엔티바디에 우리는 플로어4를 달았잖아요. 색깔을 에미션하는 플로어4를 달았는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시그널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 하나당 어소시에이션 시킬 수 있는 엔티바디 개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개 디텍션을 하더라도 시각화에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이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하려면 저는 이상적으로는 코딩하는 걸 같이 보여드리면서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같이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은 이 위에 거에 좀 집중을 할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의 뇌는 3차원 그래프부터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되게 복잡한 데이터를 2차원으로 그래프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데이터 시각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예인데 이거 제가 실제로 대학원 때 썼던 거거든요. 캘리버 이 이름도 있어요. 이거 제가 아직 캘리버라고 캘리버라고 하는 거고 세 개 채널을 보통 봤었고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채널 4개까지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썼던 실제 채널들이 뭐냐면은 4개까지 봤는데 FITC, PE, PERCP, APC 이렇게 4개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CD4, CD8 T셀만 보려면은 채널 2개만 있으면 되죠. 2개만 쓰고 2개 해도 2개가 남아요. 그걸로 충분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FITC, PE, PERCP, APC 말고 또 다른 거 더 하면 되지 않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엔티바디로 디텍션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디텍션 하는 게 여기 세포가 있으면 세포에 뭐 서피스 몰레큘이 있어서 뭐 이렇게 엔티바디가 디텍션이 됐다. 이게 플로어4가 붙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빛을 쏘아주는 거죠. 빛을 쏘아줘서 플로어4를 excite 시킵니다. excite 시키면 여기 whatever wavelength가 있고 이 wavelength에 반응하는 이 플로어4가 emission하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emission하는 시그널의 그 분포가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려둔 거거든요. 가시광선의 영역이 뭐 대충 400에서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800 사이겠죠. 보라색, 이 왼쪽으로 갈수록 보라색,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지개 색깔이죠. 무지개 색깔인데 문제는 이 플로어4마다 에미션 되는 시그널들이 이게 한 픽이 아니라 이게 브로드합니다. 이게 브로드하죠. 브로드하고 이 에미션 되는 시그널을 우리가 디텍션 하려고 채널을 그 필터를 어떤 특정 웨이브랭크로 열어요. 만약에 에미션 되는 시그널이 대략 요 근처다고 하면은 여기를 딱 여는 거죠. 여기만 이제 필터를 해서 엽니다. 열어서 난 요 빨간색을 디텍션 하고 싶어. 요 그림에서 빨간색을 실제 빨간색이 아니죠. 요 빨간색 디텍션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 또 뭐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 가려져 있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요 보라색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것만 열었는데 실제 디텍션 되는 거는 보라색 요 친구가 같이 디텍션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험 디자인을 잘못해가지고 이 빨간색이 CD4였고 보라색이 CD8이다 라고 하면은 CD4를 디텍션 하고 싶은데 CD8이 같이 디텍션 된 거예요. 어느 이 CD4에서 디텍션 된 시그널이 CD8에 의해서 그 오염이 된 거죠. 오염이 돼가지고 실제 정확한 정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도까지는 그래도 요즘 플로어 사이토메트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플로어4도 점점 좋아져서 가능하고 중첩되는 시그널을 이제 없애는 수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보통 컴펜세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컴펜세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컴펜세이션 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정이겠죠, 한국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정을 할 수 있고 정말 실험 디자인을 잘하면 뭐 열 몇 개까지도 사실 디텍션을 할 수 있는데 그걸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뭔가 브레이크트루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7, 8개 해서 이렇게 중첩되면 이게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로 디텍션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도 드립을 생각하다가 그래서 오늘 뭐죠? 항체에다 원래 플로어 4를 붙인 게 플로우 사이토메트리였죠. 근데 하지만 항체에다가 뭘 붙이면 어떨까? 바코드를 붙인다면 어떨까? 플로어 4 대신에 그 색깔을 발현할 플로어 4 대신에 오늘 키워드는 뭐다? 바코드를 붙이면 어떨까? 그래서 사이식.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사이식으로 드디어 넘어왔고요. 사이식. 그래서 이게 2017년에 나온 테크닉인데 그 당시에는 뭐 실험실 레벨이었지만 이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commercially available 합니다. available 하고 뭐 이거 왜 사이식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게 중요할까요? Cellular Indexing of Transcriptomes and Epitopes인데 그래서 트랜스크립톰 하면은 이제 그 트랜스크립트죠. 그러니까 DNA로부터 나온 트랜스크립션 된 옴스 많은 것들과 에피톱, 그러니까 에피톱스를 이제 인덱싱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사이식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 테크니컬 디테일보다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엔티바디죠. 이게 엔티바디인데 엔티바디에 붙어 있는 게 원래는 플로어 4가 여기 붙어 있었는데 플로어 4가 아니라 여기 붙어 있는 게 뭐죠? 요렇게 붙어 있는 게 바코드죠. 그래서 이 바코드고 바코드 끝에 이제 폴리 A 테일도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바코드가 어떻게 일단 바코드를 디텍션하면 이제 플로어 4가 중첩되는 형상은 없겠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어떻게 이 사이식을 통해서 뭐 수십 개, 많게는 200개의 그 서피스 몰레큘을 한꺼번에 정량할 수 있냐고 하면은 제 생각에 키 테크니컬 어치브먼트 이 필드에서는 요거죠. 이제 드롭플렛을 만드는 건데 결국에는 그 RNA-seq bulk sequencing을 하던 거를 이 드롭플렛 레벨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른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쪽에서는 이제 그 비드가 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세포가 오죠. 그래서 세포랑 비드랑 하나하나씩 1대1로 매칭을 시킨 드롭플렛을 만들어서 이 드롭플렛 안에서 이제 PCR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이걸 확대한 게 여기 나왔죠. 여기 비드가 있고 여기 세포가 있고 세포를 디텍션한 엔티바디가 있고 엔티바디에 컨주게이트된 바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PCR 리액션을 해가지고 리액션을 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프로덕트가 나오면 그 프로덕트는 여기의 아이덴티티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바코드, 이름표를 붙인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디테일은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포인트는 이 사이식을 하면은 이제 웨이브랭크가 안 겹침으로 다행히 수용체 디텍션 개수의 한계가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commercially available 한 거 보면은 뭐 한 200개 표면 수용체 한꺼번에 디텍션 가능하고 그리고 중요한 또 다른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게 surface molecule은 엔티바디에 컨주게이트된 요 친구를 이제 디텍션함으로써 알았는데 요게 기존에 있는 이제 싱글셀 RNA-seq 그 플랫폼과 컴패러블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싱글셀 레벨에서 RNA 함께 정량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 중간 부분은 제가 약간 스킵을 하고 너무 기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서 PCR 리액션을 할 때 나온 프로덕트가 요 위에 3개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작은가요? 위에 3개, 요 3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싱글셀 RNA-seq 플랫폼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요 색깔이 요 빨간색이고 똑같죠? 엔티바디로부터 나온 바코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한번 지워볼까요? 요 위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존에 이게 사이즈가 달라요. 위에 건 한 1000 뉴클레오타이드 정도고 아래 좀 조그만 건 한 200, 300 뉴클레오타이드 정도 사이즈로 이제 그 프랙셔네이션을 할 수가 있어서 위에 친구는 이제 기존의 싱글 셀 시퀀싱 어널리시스하고 아래 친구는 이제 바코드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RNA 레벨을 디텍션한 거고 요 밑에 같은 경우는 프로틴 레벨을 디텍션한 거죠. 사실 이게 테크닉 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엔티바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엔티바디 이거를 한 200개를 만든다. 200개 서피스 몰레큘이 글씨가 좀 안 좋은데 서피스 몰레큘이 뭐 우리 엔티바디 200개 이미 리스트가 있으면 200개마다 다른 이 바코드를 붙이면 되는 거죠. 붙이면 이 바코드랑 컨주게이트된 그 인포메이션이 이제 그 셀 아이덴티티를 함께 지정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분석을 하면은 그 세포 하나당 가지고 있는 surface molecule RNA 우리가 디텍션한 건 RNA지만 그 RNA가 이제 포인트 아웃 하고 있는 게 이제 항체인 거죠. 항체가 디텍션하고 있는 이 항체가 인식한 surface 프로틴을 우리가 정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테크니컬 디테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싱글 셀 레벨에서 어떻게 이 PCR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10x 플랫폼 말고도 다른 플랫폼도 있습니다. 근데 10x가 사실 가장 지금 필드에서 도미넌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잼이라고 불러요. Gel beads in immersion을 잼을 만들다 맨날 이런 말 하는데 잼을 만든다는 게 아까 그림을 약간 이 사람들이 더 팬시하게 표현한 게 이제 비드가 있죠. 비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면은 그때 이제 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보면은 비드 하나당 셀 하나 1대1로 매치되게끔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싱글 셀 잼 해가지고 여기서 리액션을 하고 나중에 잼을 깬 다음에 나머지 리액션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일루미나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 시퀀싱을 할 때 결과 나왔던 이 색깔을 이 사람들이 다르게 표현했잖아요. 왜 다르게 표현했냐면은 이 다르게 표현한 것들은 어디서 나왔냐? 이미 이 색깔 빨간색 같은 경우는 빨간색에서 이미 이게 어느 데서 나왔다는 거를 바코드를 붙이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이 여기서 나왔다는 걸 바코드를 붙인 거죠. 나중에 섞으면 이게 섞어도 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은 색깔 실제 시퀀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태깅을 하는지 앞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이 앞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너무 디테일한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이 사이식이 그 기존에 있는 싱글셀 RNA-seq 10x 플랫폼과 컴패러블 한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싱글셀 시퀀싱에도 되게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보시면은 약간 그림이 작은데 보통 이 비드에 붙어있는 컴포넌트가 4개입니다. 그래서 read 1, 이 경우는 TrueSeq read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루미나 시퀀싱에 2개의 컴포넌트가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10x 그냥 바코드라고 표현할게요. 바코드, BC, 보통 BC, 바코드, 10x 바코드. 이 10x 바코드는 이 비드에 이게 하나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 많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밀리언 단위로 붙어 있을 텐데 여기 한 비드에 붙어 있는 BC는 모두 다 같습니다. 뜻은 뭐냐면은 아까 여기 잼에서 여기 비드가 들어 있었잖아요. 비드가 들어 있고 여기 셀이 있으면은 요 비드와 인터랙션 하고 있는 이 셀들에 있는 모든 메신저 RNA는 같은 바코드가 붙어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 바코드에 따라 결국 바코드는 하나의 셀을 지정하는 겁니다. 셀을 위한 바코드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글씨가 안 보이는데 UMI라고 하거든요. Unique Molecular Identifier라고. 이거는 여기 다 붙어 있는데 UMI가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이거는 하나하나의 메신저 RNA를 디노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맨 뒷부분에 이것도 뭐 플랫폼마다 다른데 이 경우는 10x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올리고 DT가 붙어 있어요. 올리고 DT는 왜 있을까요? 이제 qPCR 하신 분은 다 아실 텐데 메신저 RNA가 나오면 이제 이게 mRNA라고 하면 이게 5' end, 3' end에 있으면은 이게 5' UTR 코딩 시퀀스 3' UTR 하면 뒷부분에 이제 붙는 게 뭐죠? AAAAA에서 폴리 A 테일이 붙잖아요. 진 익스프레션 될 때 DNA에서 RNA 나올 때. 그 폴리 A 테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폴리 A 테일이라고 써 있죠. 너무 작은가요? 폴리 A 테일이라고 붙어 있고 폴리 A 테일이 3' end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메신저 RNA의 코딩 시퀀스가 여기겠죠. 엑손이라고 하겠죠. 메신저 RNA가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포인트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요 왼쪽 거는 이제 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 왼쪽은 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잼 안에서 아까 그 셀 레벨에서 바코드를 붙인다고 한 의미가 뭐냐? 여기서 이제 특정 엔자임을 사용하면은 이 엔자임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사실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이게 cDNA를 신테시스 할 때 올리고 DT에 디펜던 해가지고 5' end에서 3'으로 이렇게 신테시스 하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메신저 RNA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들어있는 거고 요거를 복사한 스텝이 한 번 나오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U자로 털어서 여기까지 한 번에 다 합니다. 그 엔자임 하나가 이걸 다 해요. 이거를 TSO 올리고 에디션 엑스텐션 이렇게 하는데 그 템플릿 스위칭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죠. 템플릿 스위칭 할 수 있는 엔자임을 사용해서 요렇게 U자를 한 방에 다 합니다. 근데 요렇게 되면 요거의 결과물이 뭐죠? 요거의 결과물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cDNA information, messenger RNA information은 여기 들어있는데 요게 이제 해서 final cDNA, double stranded cDNA가 나왔을 때 여기 들어있는 게 UMI information 있죠? barcode information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메신저 RNA의 시퀀스가 3개가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잼 안에서 다 합니다. 이걸 깨고 나서 나머지 cDNA 앰플리파이하고 신테시스 하는 스텝은 뒷부분에 있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벌크 시퀀싱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포인트는 잼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메신저 RNA 시퀀스는 여기 들어있죠. 여기 들어있는 거랑 우리가 원하는 그 셀을 지정하는 바코드를
연결시킨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게 그 전에서 무슨 말 한지 이해가시죠? 여기서 보시면 얘가 왜 여기 있어서 리액션을 했더니 같은 빨간색이 이 빨간색으로 표현했냐 하면은 여기 있는 셀 정보를 바코드 모든 메신저 RNA 같은 잼에서 나온 모든 메신저 RNA는 같은 10x 바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뭐 러닝 하고 나서 이 회사에서 다 QC를 해주는데 이건 그냥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QC 결과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게 바코드랑 UMI 이렇게 항상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코드는 결국엔 하나하나의 셀이에요. 셀 1번부터 뭐 100K까지 셀이 있으면은 셀 하나당 있는 유니크 몰레큘 UMI가 몇 개냐라는 걸 계산하니까 여기는 뭐 잘 된 거는 10K 있고 뭐 적은 건 엄청 적죠. 그래서 여기 컷오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컷오프가 아닌데 컷오프를 요렇게 끊어서 여기만 우리는 어널리시스하고 나머지는 이제 노이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바코드랑 UMI를 컴페어 함으로써 우리가 QC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도 UMI가 중요합니다. 테크니컬한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는데 이게 좀 길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뭘까요? 유전자 발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관심사가 뭐죠? 최종적인 관심사는 결국엔 프로틴이죠. 프로틴이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세포에서 이렇게 이게 세포가 있고 세포에 서피스 리셉터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엔티바디를 이렇게 디텍션을 했잖아요. 이게 플로어포가 있든 아니면 여기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 있어서 사이식으로 디텍션 하든 이 서피스 몰레큘에 관심 있는 건데 이 서피스 몰레큘도 결국 프로틴이죠. 이게 핵이 있으면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이게 DNA. 그래서 DNA가 여기서 메신저 RNA라서 메신저 RNA가 프로틴 돼서 글씨가 안 돼. 프로틴이 서피스로 나온 거죠. 근데 프로틴 중에서도 우리는 표면 발현량을 이제 알 수 있었던 게 플로우 사이토메트리고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확장해 가지고 200개를 한꺼번에 디텍션한 게 우리의 사이식이었죠.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유전자 발현의 그런 양적인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DNA는 셀 하나당 몇 개 있죠? 하나에서 두 개가 있죠. 네. 상황 셀 프롤리퍼레이션 상황 RNA는 몇 개 있을까요? 이거 아는 사람이 교과서에도 잘 안 나오는데 보통 하나에서 10의 3승계 정도 있습니다. 13승계 정도. 프로틴은 우리 몸에 하나에서 뭐 정말 많은 건 뭐 10의 7승, 10의 8승 뭐 이렇게 됩니다. 8승계. 근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그 여기서부터 여기로 나오는 게 보통 트랜스크립션이죠. 트랜스크립션. 와우. 트랜스크립션 안 쓰겠습니다. 이게 여기 RNA에서 프로틴 나온 건 translation, TL이라고 할 거야. 이런 단어는 실제는 없습니다. 쓰기 귀찮아서 그러지. translation 되는데 보통 우리가 RNA-seq을 할 때 이 RNA를 measure 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프로틴인데 왜 RNA를 할까요? assume 하는 거는 RNA가 프로틴 expression과 correlation이 굉장히 좋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두 개의 correlation은 뭐 보면은 뭐 0.5 P가 아니지 뭐라죠? 그 R 스퀘어인가요? R 스퀘어 뭐 로우 이런 거 0.5 뭐 0.6 이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RNA 레벨과 프로틴이 실제 코릴레이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DNA에서 RNA 가는 트랜스크립션 레벨에서 당연히 진 익스프레션 레귤레이션이 일어나고 옛날에는 이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션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실제 연구를 보면은 RNA에서 프로틴 가는 프로틴 트랜슬레이션 레귤레이션도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션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RNA가 많이 나온다고 프로틴이 많이 나오는 게 개런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프로틴을 정량을 하고 싶은데 테크니컬리 프로틴을 정량하는 게 RNA보다 어렵고 그리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가성비를 생각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계속 RNA만 우리가 파왔던 거죠. 근데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프로틴을 봐야 되고 이런 트랜시션을 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의 이제 테크닉으로서 사이식이 아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건 실제 사이식 처음 나왔던 페이퍼에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보여준 데이터거든요. 이것만 한번 볼까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core blood mononuclear cell 그냥 면역 세포 모아둔 약간 P죠. P에서 면역 세포를 봤더니 우리가 많이 봐왔던 CD8 T셀, CD4 T셀, 뭐 NK셀, B셀, DC, 모노사이트들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define 하는 거는 옛날 flow cytometry를 해서 surface molecule의 expression 레벨을 보면 되죠. flow cytometry로.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거는 뭐다? 그 single cell RNA sequencing과 ADT 같은 게 뭐 이 사람들이 쓴 단어 결국 사이식을 한 거예요. 사이식을 해가지고 surface expression을 봤어요. 그리고 visualization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지만 이 경우는 티즈니 플러스를 이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결국에는
비슷한 유전자 발현을 가진 친구들을 같이 클러스터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차원적인 그런 데이터를 2차원 평면에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이어서 결국에는 인종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 비슷한 유전자 가진 한국 사람들 모아놓고 일본 사람들 모아놓고 뭐 미국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서 그냥 포인트는 보면은 프로틴 레벨로 보면은 이게 셀들이 잘 디스팅션 되는데 예를 들어서 RNA 레벨로 보면은 디스팅션이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가 있죠. CD4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T셀, CD4 T셀에서 CD4가 이제 발현이 많이 되는 거는 이제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나왔고 하는데 RNA 레벨로 보면은 모노사이트에서도 CD4가 많아가지고 CD4를 메신저 RNA 레벨만 보면은 모노사이트과 CD4 T셀이 구별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프로틴 레벨을 보면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경우는 이 사람들이 요거 말고 더 보긴 했지만 이제 서피스 몰레큘을 보는 개수가 한정적이었는데 이제는 200여 개의 서피스 몰레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이제 뭐 캔서 이뮤노테라피를 처리를 하고 나서 환자들로부터 나오는 이뮤 리스폰스를 볼 때 이뮨 셀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고요. 일부분만 보여준 거고. 근데 모든 그 이뮨 프로파일, 이뮨 셀들의 모든 프로파일을 보려면 이제 서피스 몰레큘 한 200개는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서피스 몰레큘을 그 이뮨 셀을 디파인하는 그 몰레큘의 익스프레션을 메신저 RNA에서는 옛날에 봤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서피스 몰레큘 레벨을 한꺼번에 보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해결해준 테크닉이 뭐다? 사이스이다 라고 오늘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약간 길어졌는데요. 왜냐하면은 앞부분에 플로 사이토메트리의 그 인트로덕션 하는 바람에 해서 앞부분에는 제가 플로 사이토메트리였죠. 플로 사이토메트리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좀 정리드렸고 플로 사이토메트리 한계는 여러 플로우4를 사용하면은 이제 시그널이 중첩돼 가지고 특정 엔티바디 이상을 사용하지 못한다. 뭐 보통 7, 8개를 많이 하고 정말 디자인을 잘하면 10개 초반 저는 그거보다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시그널이 겹쳐가지고 잘 안 돼요. 7, 8개 정도가 거의 세이프한 거고 그래서 이런 서피스 몰레큘을 디텍션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테크닉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식이고 제 생각에 사이식이 어떻게 보면 프로틴 발현량을 한꺼번에 정량할 수 있는 서피스 몰레큘 익스프레션을 정량할 수 있는 이제 현재로서의 끝판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새로운 테크닉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이제 이뮤놀로지의 기본적인 그런 T셀 디벨롭먼트 설명드렸죠. 해서 그런 기회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